얘들아, 우리 빌드업 코리아 토론 동아리 오늘 처음 하는데 준비 잘했어? 우리 팀은 원래 잘해서 너무 잘했는데 혹시 너네 팀은 잘했나? 우리 정체수 좀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벌레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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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나누나 어딨어? 와! 저기 앉아. 오! 아니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네 토론 동아리에 애정이 많은 친구들이었구나. 당연하지. 오케이 믿어볼게. 자 그러면 우리 토론 동아리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토론 동아리 하는 동안에는 서로 진중하게 존댓말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토론 동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토론 동아리니까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볼게요. 하율 학생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한하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 박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이다오라고 합니다. 각 학생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론 동아리를 시작하기 앞서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유는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청소년이 바라보는 정치와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인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망 학생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말하기 앞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한 모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국민의 이념이 붙은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포함한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헌법의 가치에서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뜻과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들, 그러니까 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받아야만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뜻인지 알았으니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소망 학생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유라는 이념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주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는 권리만이 아닌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각자가 의견을 표현하고 지도자를 선택하고 사회의 방향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을 존중하는 최적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성장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저희에게 자유를 이런 걸 준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네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자유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들을 가진 국민이 되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만큼 또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념을 가져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선조들로부터 지켜져 내려온 자유라는 확실한 국민의 이념이 붙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만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조부들이 예로부터 지켜와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본질을 지키고 있나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공존하고 의견들을 존중해주는 게 다원주의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다원주의가 없어져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에 따른 대안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실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법이나 제도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자원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보를 정확히 검증하고 책임있게 표현하며 공격적 언행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나 지역 모임 등 사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외 학생이 이전에 말했듯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나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에만 유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단지 투표 한 번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우선 국민이 명확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 있는 학습입니다. 사회적 정보를 무분별하게 판단하기보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참여입니다. 토론, 선거, 청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치 교육입니다.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이 자유와 책임을 가르치고 특히 저희 청소년들과 같은 10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방종이 아닌 책임있게 권리를 누리는 자유를 선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해결책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의미 상실에 대한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앞서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법과 정의 앞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사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모일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서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세를, 옳은 것에서는 맞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였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마음만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표면적으로 표출을 한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애국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싸워왔던 피땀 흘려 목숨 바쳐서 지켜온 이 자유가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유는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소중한 유산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미래 세대들에게 소중한 가치, 올바른 가치관 그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자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이 있어야만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국내와 세계 교육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상현 학생,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치가 자유에 맞춰진다 하더라도 만약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나요? 몰랐네요. 네, 도덕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의에서 죄가 될 수 있고 죄에서 또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진리가 있어야만 사람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코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전은 교육의 개념을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교육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잘못된 교육은 사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본적인 교육 원리로 평면적인 시스템을 세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17세기 중반 개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개혁을 기초로 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초기 미국의 시민들은 올바른 진리를 배움으로 위대한 성장의 발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기반과 정의, 그리고 올바른 예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많은 문제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자유를 원했고 그 결과로 성경은 공교육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매개체가 사라져 결국 개인의 생각이 도덕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의 생각이 주체가 된다면 어떤 행동도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시로 현재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점점 공교육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한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고 아무도 나 대신 정할 수 없어 라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성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는 청소년 중 트랜스젠더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우가 0.3%도 미치지 못했지만 안타깝게 현재 이러한 교육이 실시된 후 6배를 넘는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주체가 된 교육의 현상은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현재 대다수가 자신의 성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교육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이 사라지니 분별하는 능력도 사라지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분을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사회적 방종으로 결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래 자유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지금 사회는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학생은 이런 문제들에 대안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현재 세계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개인이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 진리를 배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올바른 인권, 책임, 정의, 도덕을 교회에서 배우고 이 내용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된다면 정체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사회는 올바른 진리로 무장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된 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알려주셨잖아요.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한국 교육은 공부를 강요하며 공부를 놓은 사람들을 방치하고 사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만이 성공의 길이고 공부를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공교육을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기보다는 대학을 가기 위한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가르치고 사회의 학생들을 맞추기 위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배우는 내용이 틀린지 옳은지 알지 못한 채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정답처럼 외워야만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학생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가학생이 그 문제가 현상학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시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예시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은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창조론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육은 진정한 가치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처음부터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으로 변했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을 세워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서양 교육 방식을 가져와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한국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무지 속에 묶어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 라는 정신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정신을 현재 한국 교육에 적용하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학생이 앞서 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한국은 성적과 대학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된다면 한국 학생들이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누구나 내 의견을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내 인생이 결정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필요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수능, 대학, 직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치관이 개개인의 삶에 세워지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걸어가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시 대한민국의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바라보는 정치와 교육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는데요. 이제 각 학생이 이번 토론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 관점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짧게 한 번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영 학생 나눠주실래요? 저는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육의 파트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팀은 정치에 대해서 파트를 맡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서칭을 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생인 신분으로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고 정치는 커서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부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내가 집중해서 알아가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밝은 빛으로 기능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더욱 변화되어 사회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기능하시기를 믿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빌더 코리아 모임을 하기 전에는 정치에서 어떤 사실이 맞고 틀린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 생각했지만 점점 빌더 코리아를 준비하다 보니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한국을 다시 세우신다는 감동을 주심으로써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김민아 대표님과 같은 분은 아니어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실들을 전할 수 있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해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먼저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문제와 대안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의, 올바른 예시, 그리고 교육이 변화되어 가면서 생긴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나 성장의 문제만이 아닌 한 나라의 미래와 자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권리인 자유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는 이 작은 학생이라는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슬로건이 뜻하는 말처럼 우리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옛 선조들이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들로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저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맞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가장 위대한 첫발이 우리 모두에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 포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뜻깊은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경제와 교육과 정치에 대해서 토론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네, 코리아!